5시 방송한다 그러니까. 지금 5시 반이 말했는데. 제가 삶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5시 DIBS 뉴스 앵커 조재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현재 군산 날씨는 30도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재미있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 아스펙트 청소년 기자단과 방송국이 취재한 청소년 뉴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군산 시립도서관 어린이 권리 광장이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한동혁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이곳은 군산 시립도서관 옆 수송근린공원입니다. 수풀이 우거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은데요. 이곳 어린이 망고 광장, 이곳에 어린이 망고 광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유니세프에서 군산시와 함께 조성하며 마음껏 놀이공간, 군산 근대 역사 벽화, 물길, 청소년 게시판 등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수송근린공원에 오는 어린이 청소년들과 군산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토론 중에 있습니다. 동주대학교 이재영 교수님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알아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년에 공사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공간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얼마 전 서울시 청소년 직업 선호도 1위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업의 가치는 뒷전으로 하고 사람들은 안전성과 연금 등 혜택에만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대한 이채영 청소년 기자의 칼럼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열중인데요. 도서관 이용자의 대부분이 공시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꿈을 가지고 미래를 펼쳐나가야 할 청소년들도 직업 선정을 할 때 공무원의 각종 혜택에 집중하고 공무원만이 취업난을 극복하는 해결책이라는 사회 풍토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치안을 유지시켜주는 등 사회에 공헌한다는 직업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혜택만을 바라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업적 전문성과 사명감이 떨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수요자가 받아야 할 마땅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진로를 결정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나쁜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정말 꿈이 공무원인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주변 시선이 두렵고 취업난에 쫓겨가지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 주변도 단기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 조재식 앵커도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경비를 마련한다고 횟집 알바를 했었거든요. 조재식 앵커, 네, 혹시 알바를 하다가 부당한 대위를 받은 적이 있나요? 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격포에 있는 바지락 칼국수 죽집으로 알바를 갔었습니다. 그 알바 사장님과 알바하는데 사장님과 알바 형 누나들이 진짜 친절하게 대해주고 재밌게 해주셔서 꽤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는데 딱 하루만 빼면 정말 최고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루는 진상 손님 때문에 그런데요. 그 손님이 바지락죽과 백합죽을 시켜서 그 서빙을 해가지고 나르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손님들이 백합죽 드실 분은 바지락죽을 드시고 바지락죽을 드실 분은 백합죽을 드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손님은 자신이 먹고 있던 음식이 자신이 시킨 음식이 아니란 사실을 듣고 저희에게 화를 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갖다 드렸거든요. 이게 바지락죽이고 백합죽이라고. 네. 그렇게 좀 더 심하게 욕을 하고 부당하게 대우했던 이유는 저희가 청소년이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 이렇게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갈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용돈을 넉넉하게 쓰기 위해서 혹은 생계를 유지하거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 7년간 25.9%에서 31.4%로 5.5%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너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근호 청소년 취재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반면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청소년이 받는 부당한 사례를 제보받아 청소년 기자단은 직접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현장에 찾아가 이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은
들은 사대보험, 주유수당 등 이러한 자신들의 권리도 알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등 다양하죠. 청소년들은 최저시급 미보장, 강제 연장 근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처할 방법을 몰라서 허둥대기 쉽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 현장의 실태를 알려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교육 또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께서 취재하신 기사에도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최저시급을 지켜주지 않는다거나 연장 노동을 시킨다거나 청소년이라고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까지 어린 청소년이라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악덕한 어른들이 많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장 접하게 된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그것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 가장 기억에 남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사건은 제가 인터뷰한 오모 씨가 받은 부당 사례인데, 최저시급이 오르고 있는데 받아야 할 임금은 안 오르고 있는 부당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되려 노동 현장에서 차별과 난관을 겪고 있는 실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인권은 어째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건우 청소년 기자의 기사를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는 것이 힘인데요. 전건우 기자님, 이게 무슨 생각이신가요? 많은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교육이 부족해 자신들의 권리, 청소년 노동권, 미성년자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야간 근무 제한 등을 알고 일하는 청소년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알바 노조에 가입하는 방법과 노동법률 전문가인 노무사를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 대우를 처했을 때 노동자가 하기 어려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대리하기 때문에 노무사를 만나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알아주세요인데요. 많은 분들이 청소년 노동 현장의 실태에 대해 알지를 못합니다. 기자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으로서 청소년의 시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사회에 알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뭉치면 산다입니다. 기자님께서 기사에서 언급하셨던 청소년 노동조합,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청소년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부당 사례가 있고 그것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 혹은 이번 주 나가는 아스펙트 청소년 기사를 보시고 잘 대처해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응해주신 정건우 기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8월 4일, 5일 날 상상 캠프를 갔다 왔는데요. 상상 캠프는 청소년들이 기획한 캠프입니다. 첫째 날은 청소년들이 기획한 단합 대회를 했고, 둘째 날은 세월호가 있는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들이 기획한 좌충우돌 상상 캠프 여행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직 안 나왔어. 상상 캠프 하루 전. 고포에
달그락이 떴습니다. 똘똘이네 담 밑에서 귀뚜라미가 똘똘똘똘똘똘똘 빨리 할수 있어. 야 하나 남았다. 이걸로 머리로 드는 나 알죠? 열리고 여덟 아홉 핵심은 우리가 우리 캠프 주소처럼 행복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 상상마을 우리가 한번 써보는 게 어떤 부분이 우리는 인권차를 볼 거니까 인권 제일 가까운 게 전주니까. 그래서 아 그렇죠. 문화시설부도 KFC 문화시설인가요? 문화시설입니다. 뭐 그러면 자기가 뭘 할 때 행복한지 그럼 아까 계속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인권거리까지 들었거든요. 이 청소년 인권거리는 제가 청소년 의회에서 하는 아동 권리 광장으로 가는 건데 수성 근린공원 어딘지 아시죠? 네. 시립 도서관 옆에 있는 근린공원 거기가 잘하면 아동 권리 광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로 들어가는 길목을 청소년 인권거리를 조성하자는 게 제 포럼에서 제시했던 정책이었는데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 뭐 우체통 원래 우체통이 아니라 좀 더 이쁜 이름이 있어요. 막 시장님에게 전하면 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청소년들이 거기다가 써가지고 시장님한테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민원 시스템보다 더 쉽고 좀 더 뭐라고 해야지 접근이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도 쉬울 뿐더러 우리가 하는 작품 우리가 지도하면 우리 지도 어디다 전시할 수 있는지 알아요? 시청 홀에다 전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광장 설치하면 거기다 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시 작품과 그 게시판을 설치해가지고 이 거리가 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청소년들을 학교에 배부한다 해서 등산시 그 축제 솔직히 뭐 있는지 다 모르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홍보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게.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복지가 잘 되면 행복해지지만 안전만 보장된다고 행복해지진 않는다. 그 이유는 안전은 행복을 위한 바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달봉이는 누구나 하나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피라미드형 사회구조가 아닌 다이아몬드형 사회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꿈을 강요하며 꿈이 있는 친구만 교육시키지 않고 주입식 교육이 아니어야 되고 생기부를 쓰는데 차별이 없어야 되며 전문계에 들어간 학생 중 시험 말고 대학 입시 준비 시 지원을 해야 하며 입시 공부 부담을 줄이고 진로 탐색을 위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나갔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할 때 제가 나갔어요. 그랬는데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적응을 다시 해야겠다 싶어서 적응을 하고 이제 연합회 회장을 나가자 해서 이제
나가려면 열심히 활동하는 것밖에 없겠다. 내가 나갈 명목은 연합회 회장에 나갈 명목은 일단 열심히 활동하는 거다. 기자단 활동부터. 그래가지고 기자단 일단 기자교육이랑 전체 회의, 팀회의 다 열심히 나오고 이제 문화팀으로 작년에 문화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박수 타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달그락 접하고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달그락을 통해서 많이 바뀌고 새로운 다른 걸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활동해주세요. 제가 위해서 도울게요. 연합회 사는. 일단 달걀 분위기 자체가 좀 이쁘죠? 카페 같은 분위기죠? 그래서 좀 많이 좀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그때가 2월달이었어요. 2월달에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전체 대표로 와 있어요.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또 날 잘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또 집에서도 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 기분으로 들었었는데 이게 진짜 내가 정책을 내고 이게 반영되고 뭐 발표하고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보람과 결과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해야죠. 교장 선생님 같은데. 선생님. 네, 이제 거의 제 동반자예요. 제 아들감 같은. 결혼했나요?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잘 하고 싶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애들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저 그냥 항상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달걀 다니다 보니까 그 밝은 척 하고 다닌 게 척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밝은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혼자 진짜 우울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맨날 혼자 집 가서 오는데 그런 달걀 닮고 나서 그런 일도 별로 없게 되고 진짜 밝은 아이로 성장해가지고 지금 달걀을 잘 다니고 있고 활동 다 열심히 해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상상캠프 오신 분들 정말 제 말씀 꼭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실 거라 믿을게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아시죠? 꿈천지기 선생님들. 네, 정말 열심히 내고. 먹어야지. 다음 주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돌아옵니다. 저희 DRBS 친구들은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유치되어 있는 목포 신항으로 갔습니다. 네, 이상 DIBS 뉴스 앵커 조재식, 김어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와.